자, 이곳은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 신도시. 이곳은 문화재청의 고발로 아파트 일부 동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데요. 김포 장릉의 반경 500m 내에 위치하지만 이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다른 건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하느라고 김포 장릉 봉분 쪽에 확인을 하는데 어떤 건물이 조망되길래 그제서야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고 행정 조치를 하기 시작했던 상황입니다. 파주 장릉, 김포 장릉, 그리고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며 경관을 이루던 곳인데요. 높은 아파트에 시야가 가로막히게 된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이미 분양됐고 내년 입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인데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SBS입니다. 철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내기로는 다 없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작부터 허가가 다 됐으니까. 예, 그렇죠. 다 문제 저희는 뭐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절차가 안 됐다 그러면 애초에 구청에서 허가도 안 내줬어야 되는 거죠. 도시공사가 되고 딴 데 팔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자, 그렇다면 건설 허가를 내준 구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 서구청 입장은 법률상 하지 없다. 2014년도에 이미 김포시 서가를 받았고요.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던 2014년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 인허가 승인을 해줬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2014년에는 높이 제한이 없었지만 2017년에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을 개별 심의한다는 고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보호청은 20m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개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공사 중단 신청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사태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건설 입장에서도 볼 때에도 2014년도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사실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이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성왕릉 등 하나로 뛰어난 경관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관이 아파트에 가려질 위기에 처하자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문화재를 피해 사선으로 지은 이 풍납토성 인근 아파트를 예로 들며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지정할 때는 그 나라가 이 유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고 또 가동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보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런 도시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유산을 잘 보호하지 못하다. 그래서 등재가 취소된다. 이런 일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고 일단 망신스럽죠. 세계 자연문화유산에서 잘못하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장릉이 뭐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 있고 거의 4,000세대인데 그분들 재산권을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건지. 문화재청과 건설사 측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죠. 국민을 위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나가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피해도 상당히 크거든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안 들려? 여보세요? 위치를 바꿔가며 전화를 받아보지만 집 안에서는 아예 신호조차 잡히진 않는데요. 깜빡은 아예 안 터지고요. 거실이나 여기 부엌 쪽은 벨 소리는 울리는데 통화가 안 돼요. 여보세요? 또 이렇게 문 밖 복도로 나오고 나서야 간신히 잡히는 신호. 여보세요? 여보 이제 좀 들려? 너무 불편한데요? 자, 이렇게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가 있는데도 통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계기와 안테나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보시는 맞은편 세대의 민원 때문인데요. 중계기가 설치된 곳을 마주보는 동에 입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어 중계기 설치가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민원을 넣은 동에서는 전화 통화가 원활하다고요. 나야. 잘 되죠? 여기는 잘 터지는데요. 우리 집 뒤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쏘아주는 부분이 닿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2동의 경우 뒤편의 신호가 닿지만 3, 4, 5동의 경우에는 닿질 않아 통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전자파에 대한 주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거실에서도 보이거든요. 정면에서요. 쭉 한번 보세요. 반대 이유는 중계기가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계단식인 아파트 구조 때문에 1, 2동의 중층이 3, 4, 5동의 옥상을 마주보게 되고 정면에 중계기가 있다 보니 전자파도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파라는 게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하게 되면은 감쇄 현상 때문에 많이 낮아지거든요. 정부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무성국과의 거리가 51m 떨어진 곳에서 쟀을 때 인체 보호 기준인 61V 대비해 0.6V 정도,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반대하는 세대는 모두 1, 2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었습니다. 사방팔방에 그런 안테나가 막 비치는 그 미관상의 문제라 그런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중계기가 조망을 해쳐 아파트 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중계기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뭐 자기 전화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복잡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새 집에 이사 왔다는 기쁨도 잠시, 기본적인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되기 바랍니다.